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할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빵집으로 불러가지고 4,000원짜리 빵을 사면서 그 사람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카드 자료라도 제출해 소명하라는 제안에 당시 후보자였던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희가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 공여 등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넉 달 만에 대전 MBC와 재직 당시 다녔던 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법카 3억 9천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예.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 관련 압수수색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여기 와서 합니까? 대전 MBC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나와서 압수수색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현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내란 사태를 두 차례에 걸쳐 다루려던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2회차 방송이 오늘 밤 방영되려다 돌연 취소됐습니다. 내일 3.1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극우 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사측이 편성을 갑자기 변경했다는 게 제작진의 주장인데요. 사측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편성 변경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오늘 밤 10시 방송 예정이었던 KBS 추적 60분 계엄의 기원 2부. 극우 시위 현장에 나타나는 유튜버 등 극단주의자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과정 등이 담겼습니다. 여론 조작도 하고 선동도 하고 뭐 별일 다 하네. 그런데 방영을 겨우 하루 앞둔 어제 이 방송은 편성에서 돌연 사라졌습니다. 대신 내일 내보내려던 3.1절 특집 다큐가 빈자리로 앞당겨졌습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태극기의 항일운동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수작이라 편성을 변경했고 추적 60분 방송은 수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적 60분 제작진의 말은 다릅니다. 3월 1일 날 시위가 여의도에서 크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해당 방송에 자극받은 극우단체들이 KBS에서 난동을 부릴까 걱정하는 사측의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도 편성 삭제가 이뤄진 어제 임원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다며 극우 세력이 무서워 내란 세력에 동조한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체 편성된 3.1절 특집 다큐 제작진조차 사측의 해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편성이 삭제된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3.1절 다큐 파일이 입고된 건 오후 7시인데 담당 PD가 보여준 적도 없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인해 편성했냐는 겁니다. 앞서 지난주 방송된 계엄의 기원 1부는 6%대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KBS가 주목도 높은 프로그램의 방영을 스스로 취소한 배경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여당 실세로 불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아들이 지난해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예전에도 대마를 흡입한 전력이 있는데 경찰은 넉 달째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입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곳의 한 화단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유통을 하는 그런 장소로 화단 쪽에도 좀 보시고 이제 주변 아마 취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출동한 경찰은 화단에서 5g 상당의 액상 대마를 발견했습니다. 상품을 특정 장소에 숨기고 구매자가 수거해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묻어놓은 마약이었습니다. 마약을 찾으려 한 건
30대 남성과 이 남성의 지인 2명이었습니다. 대마가 발견된 길가입니다. 보다시피 뒤로 화단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남성은 지인들과 함께 이 화단들을 뒤지다 대마를 찾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신원을 특정한 뒤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는데 30대 남성이 여당 실세로 불리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적발 당시 마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과거에도 대마를 흡입해 붙잡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과 지인 2명, 대마 위치를 알려준 인물까지 입건해 지금까지 약 넉 달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전력이 있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마약 중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대마였고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수사팀이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만 우리 정부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입수해 봤더니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술이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이 대폭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얼굴에는 아름다운 정신이 빛나고 있으며 인내심이 그의 표정에 부드러움에 나타나 있었다. 이승만 전기의 한 대목 같지만 사실 외교부가 공식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인용서술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간과 저평가된 해외 외교 독립운동을 재조명한다며 작년 말 발간한 500쪽의 보고서. 전체의 5분의 1에 달하는 95쪽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설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신사는 이승만 박사가 강연으로 방문한다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어린이가 이승만에게 사랑을 담아라고 쓴 쪽지와 함께 25센트를 건넸다는 등 연설 활동과 관련된 미담을 빼곡하게 담았습니다. 보고서엔 이승만이란 이름이 723번이나 언급되는데 안창호, 김구, 서재필 등 다른 대표적 독립운동가의 외교 독립운동이 언급된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이승만의 소소한 활동들, 아주 작은 연설들, 아주 작은 기고문들까지 다 일일이 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부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위인전에 가까운. 반면 논란은 간략하게 넘어갔습니다. 1910년대 후반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한국을 통치해달라고 요청한 위임통치 청원 사건. 또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유 등은 제대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상위에 와서 전혀 임시정부를 지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안전지대에서만 활동을 한 거죠.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통령으로서 행사만 하는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난해 4월 외교부는 보훈부 등과 함께 외교, 교육, 문화 등의 독립운동도 제대로 평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장 독립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운동도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직후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해선 찬양하다시피 서술한 이 보고서는 윤봉길 의사 등의 무장 독립투쟁 성과에 대해선 유독 평가절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역시 이유가 있었겠죠. 이어서 김세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일왕 생일을 겸해 전승 축하 행사가 열리던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이 의거가 기폭제가 돼 침체됐던 국내외 항일 독립투쟁의 활로가 마련됐고 무관심했던 중국도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부 연구보고서에는 당시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세력을 지원한 건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윤봉길 의거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은 아니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는 윤봉길 의거가 중국의 전폭적 지원으로 이어져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보훈부의 공식 공훈 서술과도 배치됩니다. 개인 학술 논문이 아닌 정부 세금으로 발간한 정책 연구 보고서에 주관적 견해를 담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학계에서는 거의 이제 통설로 통용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부정하려면은 뭔가 더 분명한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장제스 일기나 중국 정부의 국민당 측의 공식 기록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그냥 부정할 수 있는가 하는.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 연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고서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근거 없이 평가절하했다는 겁니다. 이는 무장투쟁, 의열투쟁을 외교 독립론과 분리하려는 조잡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이승만과 구미위원회 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윤봉길 의거를 폄하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집필진 9명 가운데 6명은 이승만 연구 전공자였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뉴라이트 성향단체인 교과서 포럼에 몸담았고 이승만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MBC는 집필진의 해명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당초 이 연구가 외교관 육성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자평했다가 이후 입장문을 내서 외교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일제에 맞선 무장투쟁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관을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독립기념관이 작년 10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활동을 집중 소개하는 방향으로 전시관의 성격을 바꿔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제7전시관, 78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부터 전시물 교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연합국과 함께한 독립운동이란 주제로 미국, 영국 등과 공조했던 대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전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집중 조명하는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전시물 교체 사업을 수주한 업체의 사업 수행 계획 평가 제안서, 전시 소주제 곳곳에 이승만이 등장합니다. 특히 국제연맹에 임시정부 특명 정권대사로 파견됐던 사실을 눈에 띄게 강조합니다. 이승만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해 그 결과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는 내용. 사실과도 다른 역사 왜곡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국제연맹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승만의 국가수호 노력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3D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형 인공지능 콘텐츠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제연맹에서의 이승만의 활동을 부각시키는 건 뉴라이트 학자들입니다. 조선을 독립시키면 만주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외교적 반응을 얻습니다. 무장투쟁을 전시한다는 원래 계획은 작년 10월 갑자기 바뀝니다. 이때 나온 독립기념관의 전시 내용 교체안,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 문화 부문 등의 독립운동 내용을 보완 전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교체안은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발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승만과 관련된 전시는 논의조차 안 됐다고 합니다. 주제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제 자체가 연합국과 강복군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승만 이야기가 사실 들어갈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으면 난리가 났겠죠? 뉴라이트들의 이승만 띄우기에 독립기념관이 80억 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독재자 이승만의 잘못, 이런 거는 외면한 채 건국의 아버지로서의 이승만의 어떤 그 업적, 이런 것만 부풀리고 있는 이른바 뉴라이트의 역사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독립기념관은 공사를 맡은 업체가 학술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며 특정 인물이나 업적을 부각하려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며 대구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고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굳이 대구를 찾은 배경을 두고선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내 다른 주자들 사이에선 유독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진영 차기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 대구 민주운동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데 이례적으로 기념식을 찾은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장관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그런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오면은 저를 눌러주시면 합니다.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책을 출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면서도 이미 자신은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임기 단축 개헌은 자신이 제일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서 다른 주자들이 뒤늦게 따라온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촉발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 축소 논의가 불가피한 가운데 군소주자들이 개헌 이슈를 먼저 치고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아직 조기 대선 이야기를 대놓고 꺼내지 못하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존재감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